무리해서 놀다 나만 멀찍이 소외가 됐을 때, 이 팀으로 갈까 저 팀으로 갈까 고민하다 결국 아무 팀으로 가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낙동강 오리알 됐네. 낙동강 오리알 됐다는 이 말은 과연 언제부터 쓰이게 된 것일까?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한국군과 북한군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낙동강을 넘어오던 북한군이 포탄과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낙동강에 오리알이 떨어진다 라고 한 것이 낙동강 오리알의 유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언젠가부터 낙동강 오리알은 외톨이나 왕따 같은 소외의 상징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낙동강 하면 자연스럽게 오리알부터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낙동강에 커다란 오리알이 띄워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경천섬입니다. 상주의 경천섬 일대 낙동강 위에는 봄과 가을에 길이 19.5m, 높이 16.2m에 달하는 대형 오리와 오리알 4개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상주시가 그만큼 낙동강과 특별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주의 옛 이름인 낙양에서 비롯된 것인데 낙양의 동쪽에 와서 비로소 강다운 강이 되었다고 해서 낙동강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동강과 인연이 깊은 도시 상주에서 특히 더 낙동강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경천섬입니다. 수도권의 한강, 호남권의 영산강, 그리고 충청권의 금강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강 중 하나인 낙동강은 영남권의 젖줄이자 남한에서 길이가 가장 긴 강입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돼 경북 봉화를 거쳐 안동과 예천, 그리고 상주를 지나 경남으로 흘러가는 낙동강. 굽이 남쪽으로 흐르던 낙동강은 상주에 들어서며 잠시 직선에 가깝게 흐르다 경천대 앞에서 한번 휙 굽고 다시 오상리 비봉산 아래에서 서쪽으로 크게 휙 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물살이 약한 강의 가운데에 모래나 흙이 점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모래나 흙이 경천섬이 된 것입니다. 낙동강 상주보 상류에 위치한 경천섬은 위아래로 길쭉한 나뭇잎 모양을 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 정도로 우리에겐 겨울 연가로 유명한 남이섬의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낙동강의 특별한 지형과 오랜 시간 만들어낸 경천섬은 때론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서 무와 감자 같은 농작물을 키우며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주는 기특한 섬으로도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질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경천섬. 다행히 상주시에서 경천섬을 관광자원화 시키겠다고 나섰고 그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경천섬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자와 물을 심던 경천섬의 밭은 숲과 동산이 되었으며 꽃과 나무가 가득한 수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천섬은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 노란꽃 바다를 이루고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메밀꽃이 한가득 장관을 이루며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선 핫플레이스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경천섬은 섬이지만 강 양쪽, 그러니까 동서로 다리를 놓아 쉽게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의 서쪽인 상주시 도남동과 연결하는 범을교, 섬의 동쪽인 중동면 회상리와 연결하는 낙강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이 뜨는 달이라는 뜻을 가진 범을교는 지난 2011년 상주보가 설치된 후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다리 한가운데 하얀 구조물이 얹혀 있는데 멀리 비봉산에서 보면 나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의 동쪽을 연결하는 낙강교는 2020년에 개통한 345m 길이의 긴 보행자용 현수교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왼쪽편으로는 옛 나루터 자리에 만든 회상나루 관광지가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낙동강 무리를 걸어볼 수 있는 경천수상 탐방로가 시작됩니다. 일명 폰툰길로도 불리는 이 다리는 물 위에 떠있는 부교로 만들어져 있어 흔들흔들 마치 무리를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경천섬을 가운데 두고 낙동강과 비봉산 일대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경천섬 강바람길 트레킹 코스 4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몰 직전 해가 뉘엿뉘엿 질 때 경천섬을 찾으면 하늘은 물론 낙동강까지 주황빛으로 물든 환상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나면 경천섬 주변으로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경천섬과 낙강교, 범을교에 만들어진 미디어 파사드 경관 조명. 경천섬 주변 어둠이 내려앉으면 반짝반짝 화려한 빛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섬으로 들어가기 전 범을교 근처엔 역사적인 명소가 남아 있습니다. 영남 유학의 자부심 도남서원. 1606년 이 지역의 유림들이 힘을 모아 정몽주, 정여창, 김갱필, 이현저, 이왕 등 영남을 대표하는 유학자들의 학과 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 바로 도남서원입니다. 북송의 정자가 제자 양씨를 고향으로 보낼 때 우리의 도가 장차 남방으로 행해지리라 고 말한 데서 따와 도남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됐다가 무려 120년 만인 1992년 지역 유림들이 다시 힘을 모아 강단 등을 세우고 2002년부터 대규모 복원을 거쳐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도남서원 중앙의 정어루에 오르면 병풍처럼 펼쳐진 비봉산의 그림 같은 모습과 경천섬이 강물과 비슷한 높이로 찰랑거리는 색다른 광경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 앞 강변에는 낙강범월시라는 유래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난 2013년에 세워진 이 비의 유래는 무려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명종 26년 최충원의 난이 일어나자 상주로 피신한 고려의 문신 이규보는 그 쓸쓸한 마음을 달래고자 달밤 낙동강에 배를 띄우고 시를 짓는 행사인 낙강 범주유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 모임은 그 후 철종 13년까지 무려 666년 동안 총 50일에 걸쳐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경천섬 주변에는 낙동강 1300리 물길 중 제1경으로 꼽히는 경천대와 국립낙동강 생물자연관, 회상나루 관광지,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상주박물관, 상주자전거박물관, 국제승마장, 밀리터리 테마파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멋진 백조로 성장한 미운오리 새끼처럼 퇴적물이던 작은 섬 경천섬은 이제 상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낙동강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낙동강 오리알보다 더 유명해질 반짝반짝 빛나는 섬, 낙동강 경천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